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본 자연은 얼마나 막장일까 이제 완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막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게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뭔가 이제 바람이라던가 외도 같은 불륜적인 부분에서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관대한 포지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굳이 미디어뿐만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보더라도 일본의 그런 상간남, 상간녀 소송 비용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지. 뭐 잘 받아봤자 뭐 이제 300만 원, 500만 원 진짜 엄청나게 잘 받으면 1000만 원인데 문제는 이 증거 같은 걸로 했을 때도 카톡 이런 메시지는 절대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를 그냥 찰칵 찍어낸대. 근데 또 이제 그런 흥신소 고용하려면 기본 70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위자료나 받기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그게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지금도 보더라도 뭐 하나 그 이번에 그 뭐지 강남 핫플레이스 있잖아. 무슨 맥주였더라? 도시 맥주였나? 거기 난리나가 사람들 다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뭐 하나 요새 터지면 전부 다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그건 개인 간의 일 아니냐. 근데 여기에 왜 대중들이 가서 문매를 던지느냐. 이게 일본식 사고로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되잖아. 뭔가 이게 사건이 일어나면 같이 가서 막 다 같이 멍석 말고 때리고 이게 일단 허용이 돼, 우리나라는. 이게 더 심해지면 그게 이슬람의 명예살인까지 가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멍석 말아서 패는 것까지는 되고 그리고 위자료도 2천까지는 요새는 그냥 나오더라고. 진짜 옛날에는 2천만 원 나온 게 쉽지가 않았거든. 근데 요새는 2천 그냥 나오더라고, 실제로. 그래갖고, 그런 것들, 증거 확보 이런 것도 그냥 카톡 같은 거 다다닥 찍어갖고, 오빠, 그거 맛있었어. 뭐 이런 거 바로 빼박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수치로 얼만큼 나올 것이냐? 여러분이 궁금한 게 그거잖아. 우리가 눈으로 수치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한국 자여가 뭐 이제 그 친자 불일치 판결이 뭐 41%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반요 애 낳기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하나 이게 통계는 뭐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뻐꾸기 아들을 낳을 확률이 2%에서 3% 정도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2%에서 3% 정도. 근데 문제는 그 2%에서 3% 내에 봤을 때 남편의 소득 수준과 정확하게 비례해. 그게 진짜 안타깝게도 그렇단 말이야. 정확하게 비례한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친자 불일치 검사를 해서 40%가 나온다면 한국이 엄청 높다라고 하면 무섭지만 근데 결국에는 90% 이상의 가정이 진짜 진짜 그 와중에도 엄청나게 높게 잡는다고 해도 나라마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높은 나라는 더 높게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뻐꾸기를 낳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 5명 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95%의 확률을 보게 됐을 땐 약간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불륜을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은 이거는 뭐 후생성이나 이런 데서 나온 통계는 아니야. 앙케이트 조사거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불륜에 관한 기록 같은 거는 뭐 이게 공식적인 통계 기관으로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는 앙케이트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남녀 기혼자 중에서 얼만큼 불륜을 하는가라는 게 요게 앙케이트가 뜬 게 있거든. 그래도 비교적 최신이야. 2023년 10월 26일이니까. 그래서 그 남녀 합쳐서 500명으로 인터넷으로 조사를 한 거거든. 근데 이게 조사된 거는 2023년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조사된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한 딱 결과 있지. 딱 압축돼서 결과만 보자면 어떻게 나왔냐면, 기혼자의 바람 비율은 남성이 41.7%가 나왔고, 여성이 21.1%가 나왔다는 거야. 남자가 41%, 여자가 21%. 그래서 여성이 남자의 50%가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바람기 상대와 만나는 장소는 남녀 모두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는 거. 그리고 남성이 람바를 피우는 이유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빠 싼다 이게 1등이었고 자유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부부관계가 나빴다가 1위가 되어서 그래서 이거 보면 왜 자유는 가정을 버리고 남자는 안 버린지 나타난 게 남자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여자는 뭔가 좀 못마땅한 게 있을 때 이게 외도로 나타나는 경향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되냐 요새는 뭐 허구한 대로 그냥 못마땅한 거 투성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자는 자유랑 어떻게 한번 하려면 그냥 입 벌고처럼 거짓말하면서 막 사랑한다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해볼래 했다가 나중에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교착으로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얘기해 줬지. 그래서 서로 간통하다 걸렸을 때 남자 쪽 와이프는 이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이혼할 생각을 안 해. 근데 서로 걸렸을 때 그래서 여자는 상대방 여자한테 위제를 다 뜯어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딱 걸렸을 때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 여자의 남편도 똑같이 맞기를 걸어야지 딜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남자는 그거 안 걸어. 안 걸고 그걸 규칙 사유로 삼아갖고 이혼을 해버리거든 남자는. 그래갖고 낙동강 오리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애초에 남자는 욕구를 채우고 싶은 건데 여자만 그걸 몰라 그게. 그런 이유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던 기간은 남녀 모두 1년 미만이 1위였고 그리고 남성은 연봉에 비례해서 바람 기울이 올라가는 경향이 보였다. 이거는 어딜 가나 망고의 법칙이야. 일단은 돈이 많아야지 람바도 필 수가 있습니다. 그지 복돌아? 복돌이 대답했어. 야옹 대답했어. 그래서 요 통계들을 보면 일단은 뭐 결혼 후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남성이 있다 41.7%, 여자가 21.1%가 나왔고 그리고 바람기 상대는 어디서 만났을까요? 직장이 아까 말한 것처럼 35.9%였는데 데이트 앱도 제법 많았어. 여자의 경우는 데이트 앱이 22.7%가 더 많았고 남자보다 친구 지인이 25%, 취미, 기타가 10% 이렇게 나와서 요새는 데이트 앱 같은 걸로도 많이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 입장에선 앱만 키게 되면 완전히 찍먹하는 게 가능하거든. 이러나 저러나 여성의 연애 권력만큼은 거의 뭐 넘사벽이란 말이야. 원래 강했는데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진짜 넘사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자 같은 경우는 데이트 앱으로 이용한 경우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요새 뭐 미드 이런 거 보면 미국도 똑같아. 틴더에서 남자 만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야? Did you do it? 이렇게 물어보잖아. 했냐고 물어보잖아. 그런 느낌이야. 오히려 자유들이 더 찍먹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지 어플로. 그래서 이 뒤로도 뭐 굉장히 많은 설문들이 있었는데, 뭐 바람을 피운 사람 몇 명입니까? 뭐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바람을 피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남자랑 여자랑 다른 거는 여자는 5년 차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률이 올라갔고, 남자 같은 경우는 2년 차, 3년 차 되자마자 신혼기 빠지자마자 물 빠지자마자 갑자기 확 올라갔고, 약간 요런 정도 차이가 있었고, 죄책감의 유무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란 게 죄책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자가 죄책감이 없었다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바람을 피우면 그 중에 4명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지. 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또 바람 핀 걸 진짜 파트너한테 들켰냐라고 했을 때 남자는 80%가 안 들켰고, 여자는 88%가 안 들켰거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바람 피다 걸리잖아. 걸린 게 처음이다. 알았지? 그건 기억해야 돼. 걸린 게 처음이다. 이런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바람에 의한 이혼의 위기는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혼 위기가 없었다가 압도적으로 많았어. 이러나 저러나 바람 피면 이혼한다 그래도, 일본 내에서는 80% 이상이 결국에는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바람을 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남자는 43%가 오케이 말했고, 여자는 31%가 오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은 아마 더 피게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 엄청나게 강한 그 도파민 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미 그런 양심이라는 게 있었으면 애초에 한 번도 안 피는 게 맞거든. 그래가지고, 요렇게 나왔는데,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자는 앙케이트를 해도 자기 신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철저하게 가려진다 해도 구라를 되게 많이 칩니다, 실제로. 방어 기제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방어 기제는 서구권의 여자보다는 동양권의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적어도, 거짓말로 조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기혼자 남성이 41% 바람을 폈다고 했고 여자는
21%였는데 내가 보기엔 여자 30%는 넘게 나올 거야. 이거 아마 30% 정도는 넘게 나올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바람을 핀다고 했을 때 남자는 소수가 많이 헤쳐먹는 경향이 있거든. 한 놈들이 많이 헤쳐먹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연봉이랑 비례해서. 근데 남자가 여자 2배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런 류의 통계를 내가 굉장히 많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와.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내가 이런 거 이 쓰레기통 뒤지는 게 내 직업 아니야. 너구리잖아. 근데 보통 하면 많이 차이 나면 15% 정도, 요 정도 차이 나거든. 많이 차이 나면 15%, 1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 30%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전 말했던 통계에 입각을 했을 때 결혼한 여자 10명 중에서 3명이 바람을 핀다는 거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연애가 아니야. 연애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굉장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이라는 거지.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리스크에서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마 한국은 이것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난 확실하게 생각해.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것보다는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은 굉장히 입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굉장히 그런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본이나 나라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람에 대한 부분이거든. 이게 훨씬 일본은 사회적으로 관대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퐁퐁 기질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일본보다는 이슬람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 알지? 이슬람이.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튼간에 일본 자유 3부작은요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이제 반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들 반찬 맛있게 드시고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이 새끼 끝나는 거 정확히 알고 있지. 그지? 되게 신기하지 이런 거 보면.